갑자기 가족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수십만 원이라는 검사비가 눈앞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지불하면 불필요하게 몇십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만 알면 그 비싼 검사비가 단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비 때문에 가슴 졸일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응급실에서 MRI, CT 같은 고가 검사를 받아도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이 아니라 단 몇만 원만 내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러분 앞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직접 경험해 온 복지 전문가 정민석 PD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최신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응급실에서 입원과 각종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의심하며 즉시 MRI 검사를 권유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MRI는 무조건 비급여라서 전액을 내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RI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로 전환됩니다. 이게 바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핵심 비밀입니다. 급여 처리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단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비용이 60만 원이라면 단 3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 적용을 모르고 넘어간다면 60만 원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아는 만큼 살고 아는 만큼 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의료진이 심근경색을 의심하며 즉시 심장 CT 촬영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 가장 먼저 걱정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CT 검사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릅니다. 응급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 적용을 받아 단 5%만 부담하면 됩니다. 30만 원짜리 검사를 받더라도 1만 5천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비급여로 진행된다면 전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응급실에서 검사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검사가 급여 처리 대상인가요? 아니면 비급여인가요? 이 질문 한마디로 여러분의 지출이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급여 적용이 가장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질환이 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을 때 응급실에서 바로 MRI나 CT 검사를 하게 되죠. 이 경우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급여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심장 CT나 MRI 검사가 필요하다면 역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검사비의 단 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응급성, 의학적 필요성이 뚜렷할수록 급여 적용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MRI나 CT만 해당되는 줄 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PET 같은 고가의 특수검사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는 단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PET 검사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급여 적용이 되면 5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때 급여 적용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검사 전에는 반드시 이 검사가 급여 대상인지 비급여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급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진행하는 MRI나 CT는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즉,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받는 검사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용 목적의 검사나 환자 본인이 단순히 원해서 하는 검사도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찍어보고 싶다라는 경우 비급여로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부위를 검사하더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는 반드시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 진료에서도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일종 제도를 통해 일상적인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고 외래 진료를 보더라도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 2차 병원에서는 1,500원에서 2,000원, 3차 대형병원에서도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할 때도 단 500원만 지불하면 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처방전일 경우 약값조차도 무료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쓰는 의료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일반 환자처럼 비용을 내고 계시더군요. 알면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일종은 이 부분에서도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술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수술에 필요한 각종 비용뿐 아니라 입원 시 발생하는 병실비와 치료비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식대의 20%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자연분만이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식대조차도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질환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면 본인 부담금이 단 5%만 적용됩니다. 즉,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도 불과 몇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비급여 항목까지 덜컥 결제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비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급 병실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특실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비도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를 돌봐주는 간병인을 쓰게 되면 그 비용은 본인이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성형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종합건강검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나 치료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과 진료 혜택입니다. 틀니를 하실 경우 전체 비용의 단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도 지원이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10%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120만 원짜리 시술이라면 12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어르신들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서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셨다면 이제는 훨씬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노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해야만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지원이 모두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격을 잃을까요? 첫째,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9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가 기준인데 이를 넘어가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이 늘어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기준선을 넘으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양 의무자 기준도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소득과 재산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혜택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바뀌는 경우도 꼼꼼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본인 자격이 애매하다 싶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신다면 수급자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의료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에 분명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는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빛인생 채널은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항상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